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오토포스트 밀착 카메라 일본차 불매운동 특집 코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기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비롯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매운동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사던 일본산 옷이나 맥주 같은 것들도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니 불매운동의 영향력이 없지 않았다 할 수 없겠죠. 일본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로 판매량 곡선이 크게 왔다 갔다 했고 판매량 급감이다와 판매량 회복이다라는 말이 치열하게 싸웠던 지난해였습니다. 2019년 일본차 판매 실적은 불매운동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었습니다. 일본차 브랜드들이 파격적인 할인 공세로 반짝 상승 곡선을 타면서 시민들의 비판 여론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차 판매량을 두고 다시 한번 썰전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판매량이 급감했다와 판매량이 회복했다,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매운동을 함께 해야 한다와 구매는 자유다라는 말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썰전은 최근 한국의 일본차 1월 판매량이 발표되면서 다시금 불이 붙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월 일본차 신규 등록은 1420대입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도요타 420대, 렉서스 509대, 혼다 331대, 닛산 59대, 그리고 인피니티는 1대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여전히 8자리 번호판 일본차는 교통법규 잘 지켜라 라는 목소리를 냈고, 아직도 일본차 타며 창피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이 와중에 인피니티 1대 산 사람은 누굴까 궁금하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 아닐까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이 주제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같은 기사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매우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같은 언론사에서 같은 기사를 일본에도 보도했고, 이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인피니티는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차다. 숫자로만 일희일비하는 한국인들이 가난하고 처량해 보인다. 현대차는 일본에서 몇 대나 팔렸나? 라고 말하는가 하면 롤스로이스가 1대밖에 팔리지 않더라도 그것을 굴욕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 나라의 구매층이 적을 뿐이다 라며 인피니티를 롤스로이스와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일본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굴욕적이지 않고 한국인의 인종차별에 혐오감을 느낀다. 한국에서는 차를 살 경제적 여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공감수를 받은 댓글은 개발도상국이 자주 하는 수법이라 줄어들 것이다. 선진국은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저는 이들의 댓글을 찾아보며 몇 개월 전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책 국화와 칼에 있었던 몇 마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위계질서 의식과 명예관념을 분석한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의 책에는 그가 설명한 일본인만의 독특함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일본인은 싸움을 좋아하면서 얌전하며 불손하며 예의 바르고 용감하면서 겁쟁이며 보수적이면서 개방적이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자기 행동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놀랄 만큼 민감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모를 때는 범죄의 유혹에 빠진다. 그간 일본차 특집 밀착 카메라를 전해드리며 책이나 영화, 문학작품을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라쇼몽, 한자로 읽으면 나생문은 일본 헤이안 시대 수도인 교토 외곽문의 이름입니다. 당시 라쇼몽의 다락은 사람들이 가져다 버린 시체로 가득했다고 전해집니다. 교토에 전염병과 대기근이 몰아쳐서 굶고 병들어 죽은 사람들이 넘쳐났고, 죽은 이들을 제대로 처리할 여력조차 없던 사람들이 이곳에 시체를 가져다 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일본인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남들도 다 그러니까 라고 생각했다 하죠. 이러한 일화 때문인지 라쇼몽에서 퍼진 가장 치명적인 역병은 자기 합리화를 위한 거짓말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이야기를 토대로 같은 제목의 영화를 제작했고, 동일한 사건을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처지에 따라 달리 해석한다고 하는 이른바 라쇼몽 현상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억, 라쇼몽 현상. 일본의 위정자들도 증명하고 있듯 이 현상이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주제는 바로 그들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비극이자 슬픔이 그들에게는 신이 내린 선물이 되고, 우리의 영토를 두고 단순하고도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일본 극우 언론 논설위원도 있으니 어쩌면 그들에게는 익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이후 특히 일본차 영역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판매량 같은 수치를 두고 누군가는 일본차의 위기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회복 또는 불매운동의 열기가 식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최근의 판매량 수치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회복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서로에게 민감한 주제이니만큼 이러한 사실들을 전하는 언론들은 기사 제목에 들어가는 단어 하나조차 신중해야 합니다. 회복이라 함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았을 때 쓰이는 말일 터인데 일본차 판매량의 회복이라는 단어는 적절한 것일까? 그리고 회복이라는 단어 뒤에는 꼭 붙는 말이 있었으니 아마 이 기사의 타이틀은 그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매운동 이후 저희는 내보내려던 일본차 시승기를 끝내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기자들의 소신이자 저희 매체가 가져가야 할 정체성,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처한 처지를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안목을 넓히라는 핀잔을 주기도,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SNS에 저희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비판에 달린 댓글 중에는 물론 저희 기자들을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라쇼몽 현상, 그들이 처한 처지는 무엇인가? 오늘의 밀착 카메라였습니다.